네, 안녕하세요. 짬 나서 짬독서하러 왔습니다. 챕터 8의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회방꾼, 원래 가격, 독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푼돈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푼돈으로 여겨지는 100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귀한 돈이 되기도 한다. 카너먼 교수와 그의 동료인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가 1981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그 실험에서 쓰였던 질문과 유사하게 질문을 조금 각색해서 제시하니 독자들도 한번 답해보기 바란다. 상황 A. 당신이 TV를 사기 위해 가전 매장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말하기를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특별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같은 물건을 3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1시간 운전을 해서 3만 원 더 싼 TV를 사러 갈 것인가? 상황 B. 당신이 전자계산기를 사기 위해 가전 매장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계산기가 있는데 가격이 5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말하기를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에 가면 특별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같은 물건을 3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1시간 운전을 해서 3만 원 더 싼 계산기를 사러 갈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TV를 3만 원 더 싸게 사기 위해서 1시간씩 운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5만 원짜리 전자계산기를 3만 원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제학적인 논리를 동원한다. 100만 원짜리 TV를 사면서 푼돈 3만 원 아끼자고 1시간 운전하는 것은 기름값, 노동력, 운전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그 외의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만 원짜리 계산기를 사면서 아끼는 3만 원은 아주 귀한 돈이라고 말한다. 원래 가격이 5만 원인데 2만 원에 샀으니 3만 원을 벌었다고까지 생각한다. 요즘 세상에 누가 3만 원을 거저 주냐며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두 가지 상황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절대 액수는 3만 원으로 동일하다. 당신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경우 모두 더 싼 매장으로 가거나 두 경우 모두 싼 매장으로 가지 않는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계산기를 살 때 절약하는 3만 원은 귀한 돈이고 TV를 살 때 절약하는 3만 원은 이보다 덜 귀한 푼돈이란 법칙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콩나물을 살 때 깎는 100원과 몇십만 원짜리 고가품을 살 때 깎는 100원도 동일하다. 콩나물 값을 깎는 사람은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고가품을 깎는 사람은 째째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돈의 가치를 절대적인 액수로 파악하기보다는 원래 가격이라고 붙은 이름에 현혹되어 돈을 상대적 가치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의 경우 5만 원 중 3만 원, 60%를 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하는 것처럼 느끼고 TV의 경우 100만 원 중 3만 원, 3%를 절약하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액수, 즉 푼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한다. 세일 기간에 이뤄지는 충동 구매의 대부분은 원래 가격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넘어간 결과다. 원래 가격표에 50만 원이 붙어 있는 물건을 20만 원에 사면 사람들은 30만 원 벌었다고 착각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게 원래 얼마짜린 줄 알아? 하면서 되레 큰 돈을 절약한 것처럼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당신은 30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20만 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쇼핑을 마친 뒤 예금 통장에 실제로 30만 원이 입금되는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어리석은 소비자는 늘 원래 가격표를 찾아서 헤맨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인은 세일 품목에다 원래 가격표를 늘 붙여놓는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들은 돈의 절대 액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에 따른
푼돈이란 이름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억을 가지고도 100원짜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상대적 가치 프레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콩나물 값을 깎을 때는 100원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100원을 하찮게 여겨 깎으려고도 하지 않고 혹시나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그렇죠. 제 지인 중에서도 세일한다고 싸게 샀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예전에 그랬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문화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들 녀석이 기념품 인형을 사달라기에 5,000원을 주고 사준 적이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는데 다니는 도중에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다. 같은 인형을 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뭐하러 그런 인형에 10,000원씩이나 쓰니? 하면서 단번에 거절했다. 시무룩해하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인형보다 더 비싼 피자를 사주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상황이다. 왜 저자는 그 상황에서 인형값으로 5,000원을 추가 지불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그보다 더 비싼 피자는 쉽게 사주었을까? 그 답 역시 이름에 있다. 이제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떠올려보자. 상황 A. 평소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 공연 티켓을 5만 원에 구입했다. 극장 매표소에서 지갑을 확인하니 오는 도중에 티켓을 분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극장에는 잔여 티켓이 남아있고 지갑을 확인하니 티켓을 살 만큼의 돈이 들어있다. 5만 원을 주고 다시 티켓을 구입하겠는가? 상황 B. 평소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에 도착하여 티켓을 구입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오는 도중에 현금 5만 원을 분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극장에는 잔여 티켓이 남아있고 지갑에는 표를 살 만큼의 돈이 남아있다. 5만 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겠는가? 이거 많이 들어보던 상황 예시죠? A와 B 어느 상황일 때 당신은 표를 구입하겠는가?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들이 A의 경우에는 표를 사는데 주저하지만 B의 경우에는 흔쾌히 표를 산다. 독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뮤지컬 티켓을 사게 되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A의 경우는 5만 원짜리 티켓을 2번 사서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고 B의 경우는 현금 5만 원을 잃어버리고 다른 5만 원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10만 원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절대적인 돈의 액수는 동일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유발한다. A의 경우 사람들은 문화비라는 이름의 항목 혹은 뮤지컬 공연비라는 이름의 항목에서 1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뮤지컬 표 한 장에 10만 원이나 쓰다니라고 스스로를 나무라면서 다시 구입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B의 경우는 처음 분실한 현금 5만 원은 문화비가 아니라 생활비라는 이름의 항목에서 나간 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 한 장에 10만 원을 지출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뮤지컬 티켓은 5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생활비 5만 원을 분실하고 문화비에서 5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두 사건을 심리적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다. 결국 10만 원이라는 돈이 자산에서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 지출을 이름이 서로 다른 두 항목에서 이루어진 지출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돈 씀씀이가 결정된다. 따라서 그 공연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티켓을 잃어버렸어도 티켓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프레임 방법이다. 그렇죠. 1일 이용권과 시즌 이용권, 고교 동창인 H군과 S군이 3박 4일 연휴 동안 스키장을 찾았다. 이들은 퇴근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에 스키장에 도착했고 앞으로 나흘간 이용하게 될 리프트 티켓을 각자 따로 구입했다. H군은 나흘치 리프트 이용권을 하나의 패스로 구입했고 그림 X, S군은 1일 리프트 이용권을 4장 낱개로 구입했다. 그림 Y. 물론 두 사람이 지불한 총 가격은 동일했다. 열심히 스키를 즐겼는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갑자기 날이 풀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연휴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음날 스키장 상태는 그럭저럭 스키를 탈 정도는 되었지만 스키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다. 함께 갔던 다른 동창 N군이 제안하기를 날씨도 그렇고 몸도 고단하니 차라리 이른 점심을 먹고 교통 혼잡도 피할 겸 조금 일찍 서울로 떠자고 했다. 두 사람 다 스키를 무척 좋아하고 지난밤에 같은 수준으로 과음을 해서 몸 상태도 비슷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H군과 S군 중 누가 더 스키를 타는데 집착할까? 누가 지불한 돈을 더 아까워했을까? 한꺼번에 산 친구겠죠? 그 패키지처럼. 두 사람의 차이라면 구입한 리프트 이용권의 물리적 형태다. 즉 하나는 통합된 패스였고 다른 하나는 한 장씩 분리된 4장의 티켓이었다. 정말로 스키를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차이는 두 사람에게 질적으로 서로 다른 프레임을 유발한다. 그 결과 하나의 패스를 구입한 H군보다는 1일 이용권을 낮장으로 구입한 S군이 마지막 날 스키에 더 집착하게 된다. 그런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한 장을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불하면 되겠지만 그 패스를 산 사람은 환불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한 장이 남았으니까 쓰고 싶어 하겠군요. 그죠? 이 주제를 연구했던 소먼과 거빌 교수의 해석을 들여다보자. 1일 이용권 4장을 구입한 S군의 경우에 이용권을 한 장에 3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S군은 매일 리프트를 타면서 한 장씩을 사용했다. 마지막 날 그의 손에는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한 장이 남아있다. S군의 경우 티켓 한 장 이퀄 1일 리프트권 사용 이퀄 3만 원인 것이다. 3만 원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그죠? 그림 X는 한 장으로 통합된 리프트 이용권 패스고 그림 Y는 1일 리프트 이용권 4장이니까 한 장이 남는 셈이죠. 자신이 받는 서비스와 그에 해당하는 가격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커플드라고 한다. 따라서 마지막 날 스키를 타지 않으면 티켓 한 장이 그대로 남게 되고 결국 3만 원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키장을 잘 안 가서 모르는데 환불 안 되네요. 나일치 리프트 이용권 패스를 12만 원에 구입한 H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하루 리프트 이용에 정확하게 매치되는 물리적 단서가 없다. 패스의 4분의 1씩 잘려나가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받는 서비스와 그에 매치되는 돈의 연결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를 디커플드라고 함. 마지막 날 스키를 타지 않으면 무엇이 얼마만큼 낭비되는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12만 원으로 사흘 동안 충분히 잘 즐겼다고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호텔, 항공권, 식사, 시내 관광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여행권을 구입했다가 중간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식사를 걸렀던 적이 있거나 관광 일정을 일부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따로 구입한 사람은 각각의 해당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도 못 쓰게 되면 아깝게 느낀다. 그러나 패키지로 구입한 사람은 그 가격으로 지금까지 충분히 잘 즐겼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패키지 중 한두 가지쯤 포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 센터 이용권을 끊어놓고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스포츠 센터로 달려가 30개의 납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 당신이 스포츠 센터에 자주 못 가는 이유는 의지 부족일 수도 있지만 이용권이 패스로 되어 있어 몇 번씩 빠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몇 달치 한 번에 하는 거 저는 참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원화와 달러화. 어떤 사람의 키가 174cm라고 해보자. 피트로 재면 5.7피트 정도다.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터로는 174라는 큰 숫자가 나오고 피트로는 5.7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나 이 두 숫자는 분명히 같은 키를 나타낸다. 만일 이 사람이 5.7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며 자신의 키를 174피트라고 우긴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에는 실제 가치가 있고 명목 가치가 있다.
1980년대 1000원과 2000년대 1000원의 명목 가치는 동일하지만 실제 가치는 다르다. 또한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의 기본 단위 크기에 따라 명목 액수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 가치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미화 1달러는 원화로 1000원, 편의상 1000원이라고 함에 해당한다. 겉으로 사용되는 수치는 1과 1000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 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키를 쟀을 때 174cm의 경우에는 크다고 하고 5.7피트인 경우에는 작다고 해서는 안 되듯이 원화로 구입할 때 1만원짜리 물건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달러로 구입할 때 10달러는 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면세점에서 고급 넥타이를 사려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200달러로 다른 곳에서는 20만원으로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해보자. 어느 면세점에서 넥타이를 사는데 더 주저하게 될까? 연구에 따르면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에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 단위와 가치가 높아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 즉 달러의 경우는 겨우 200달러라고 생각하기 쉽다. 명목상의 숫자 200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 단위가 작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가 커지는 경우, 즉 원화는 무려 20만 원이나 한다고 느끼게 된다.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200달러나 20만 원이나 같지만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프레임, 즉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 차이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같은 넥타이를 루마니아 돈 레이로 지불한다고 가정해보자. 미화 1달러가 24,500레이쯤 되니까 200달러짜리 넥타이는 490만 레이쯤 된다. 아무리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알아도 490만 레이를 주고 선뜻 넥타이를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의 단위가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 돈의 기본 단위 크기에 따라 씀씀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여행 후 신용카드 결제일에 가슴을 쓸어내릴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게 힘들다면 해외여행 중에 물건을 살 때 기본 단위의 실제 가치가 적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달러가 아닌 원화로 계산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죠. 그 베트남에 가면 뭐 몇만 동 이러면 막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무조건 그냥 저는 원화로 두드려서 시간이 걸려도 두드려서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와 포인트, 돈에 대한 프레임은 돈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직사각형 모양의 재질이 플라스틱일 뿐 현금과 동일한 통화수단이다. 현금과는 달리 지출 시기가 일정 기간 늦춰진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신용카드도 엄연히 돈이다. 카드 대금을 갚을 때 현금으로 갚지 플라스틱으로 갚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막상 신용카드를 손에 쥐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소비를 즐겨라 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만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일주일 동안 135명의 손님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이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지 현금으로 계산하는지를 기록하고 종업원들에게 주는 팁의 액수를 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한 손님의 수와 식사비 총액을 모두 기록했다. 그런 후에 식사비 총액이 비슷한 테이블을 구분하여 팁 액수를 비교했더니 현금으로 식사비를 계산한 손님보다 신용카드로 계산한 손님들이 팁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 총 식사 비용의 평균 14.95%가 팁으로 주어졌지만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평균 16.95%가 팁으로 주어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몇 개의 상품을 보여주고 각각의 물건을 얼마에 살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한 조건에서는 상품 목록이 제시된 책상 한편에 신용카드 로고가 그려진 상징물을 비치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이 상징물을 비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용카드 로고를 본 조건의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제시된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한 예로 남자 스웨터의 경우 신용카드 로고 조건에서는 평균 20.64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신용카드 로고가 없는 조건에서는 13.91달러만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토스터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67.33달러와 21.50달러로 더 크게 벌어졌다. 한마디로 돈의 형태가 바뀌자 지출의 규모가 달라진 것이다. 신용카드 이퀄 소비라는 공식이 의식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보기만 해도 소비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 돈의 물리적 형태를 바꿔놓은 것이라면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 점수는 돈의 물리적 형태 자체를 없애버린 경우다. 개념적인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지폐나 동전 혹은 플라스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그러나 포인트도 일정한 장소에서는 엄연히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리적 형태를 갖춘 현금을 쓸 때보다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때 훨씬 쉽게 써버린다. 마치 포인트 점수는 현금보다 가치가 덜한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총자산을 계산할 때 포인트까지 포함시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한 후에 자신에게 식사 값을 더 내라고 하면 주저하면서도 그 값에 해당하는 포인트 점수는 흔쾌히 사용한다. 동행한 친구들 역시 포인트 점수로 계산을 한 친구의 식사 값은 감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포인트를 쓰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보는 주변 사람 모두 포인트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포인트도 반드시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챕터 8을 나가며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트렌드 중 안타까운 하나는 바로 재테크에 대한 지나친 강조다. 물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돈 씀씀이를 결정하는 마음의 습관에 대한 공부가 더 절실하다. 재테크는 부를 가져다 주지만 마음의 습관에 대한 공부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런 습관 중에서도 돈에 이름을 붙이는 이름 프레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도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지혜로운 부자는 되고도 남을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기본은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공돈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차피 없었던 돈, 혹은 어차피 쓰려고 했던 돈이라는 이름도 없다.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는 표현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만 충실히 지켜도 경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가장 저질렀던 큰 실수가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던 거.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돈은 벌릴 때 벌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참 못 살았네요. 돈을 좀 잘 저축하려고, 그렇다고 제가 뭘 막 크게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너무 한창 벌릴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아니면 뭐 출장 갔다 오면은 향수나 이런 걸 그 동료들한테 선물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 선배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의리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비싼 걸 한 명 한 명한테 선물한 거예요. 몇만 원씩이나 되는 거를. 그래서 환경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돈을 그렇게 막 써도 그렇게 잘 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월급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없다고, 정말 계획을 잘해서 지출과 소비의 분배를 잘하고 투자도 잘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파이팅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씩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제2의 시기를 맞이해 봐야 되겠죠. 오늘 짬독서는 조금 일찍 올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33분이거든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통 제가 짬독서 하는 시간은
4시에서 5시 사이에 영상을 촬영하고 그때 올리고 또 다른 용무를 보거나 퇴근을 하거든요. 좀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건 맞겠죠? 생각보다 들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잘 때 한 번씩 더 듣거든요. 그냥 듣다 보면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Chapter 9을 가지고 짬독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좋아요 별로 안 눌러주시는 거 보니까 안 듣거나 끝까지 안 듣거나 안 눌러주시던데 좀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